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야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주요 당직이죠.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현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체포동의안 반대표가 138표였습니다. 민주당 전체 의석이 169석이니까 최소 31명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걸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 표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제 표 분석을 좀 구체적으로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38표가 이제 부결을 했는데 기권과 무효표도 사실은 소극적 반대표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114석이거든요. 예. 정의당이 한 6석 정도 되고, 그럼 한 120석 정도 되고, 무소속에 한두 명이 이제 찬성을 했다고 하면은 표를 봤을 때 한 17석 정도, 17표 정도가 민주당 의원들이 가결표를 던진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도 가능한 거거든요. 이제 예. 소극적 투표냐, 적적 투표냐 봤을 때,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서 의원총회라든가 같이 이제 하나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이탈표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좀 아쉽다, 좀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일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현재 무효와 기권을 합하면 20표가 되고요. 그러면 민주당 최소 31표가 그렇죠. 예. 부결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 중에 최소 10명 이상은 찬성,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포에 동의한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혹시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상처가 났다는 분석이 많은데 표결이 끝난 뒤에 이 대표와 좀 얘기를 나눠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당내에서는 이제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거죠. 이제 뭐냐면 원내도 그렇고 당 지도부는 이번에 체포동의안 부결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이고 야당 대표를 이제 정적 제거한다는 데에서는 같은 입장이었는데 그 안에 아마 이제 정책 노선이라고 할까요?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거든요.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건데 그 의견이 이번에 이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표로 드러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예를 좀 들면 당대표가 이제 77%로 당대표가 됐는데 한 20여 표 정도, 그러니까 20% 이상이 반대표가 분명히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이 이번에도 당내에서도 한 20% 정도가 20% 가까운 정도를 볼 때 다양한 의견, 그러니까 반대표를 던진 거 아니야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이죠. 예, 제가 앞서 여쭤본 거는 박 의원님 혹시 표결 뒤에 앞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보니까 박 의원님이 이제 이재명 대표랑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과가 나온 뒤에 이재명 대표랑 따로 혹시 얘기하신 적이 있는지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더라라고 좀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요. 뭐 대표님은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의연하게 자리에 계셨고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표 결과가 나왔으니까 기자들에게 입장을 좀 내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건의를 좀 드렸고요. 또 당대표께서는 그 입장을 아까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 또 의원들과 소통하겠다, 이 두 가지인 거죠, 입장은. 알겠습니다. 일부 이제 이재명 대표는 영장 자체가 이제 부당하다는 얘기를 했고, 특히 지금 이제 다양한 의견이라고 하는, 특히 이제 가결표를 던졌던 의원이 분명히 있는 거 사실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당내 이제 소통 구조를 더 열어놓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지금 소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당대표의 리더십이 많이 흔들린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기 전부터 일부 의원들은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는데 표결이 끝난 뒤에 이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가 지금은 이제 현실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게 지금은 일단 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그동안에 살아온 어떤 정치 인생이라고 할까요? 정책 과정을 보면 난관과 난관이었단 말이에요. 어려움과 어려움을 이어온 그 정치인이었는데 그것을 또 극복해왔던 정치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국회에 이제 들어와서 당대표가 돼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또 다른 위기가 한번 온 것이죠. 당내 이 부분을 당대표의 또 리더십으로 극복하는 과정들을 또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또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박성준 의원님 의견이시겠지만은 극복하는 과정, 그러니까 당대표의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거론될 얘기는 아닌 거고요. 그동안 이제 거취 문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프레임 아니었습니까? 특히 예. 그러니까 검찰 리스크에 의한 당대표 정적 제거하는 차원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야당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를 해왔는데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죠. 야당 공식 입장은 물론 안 대표로서의 그랬지만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공식 입장은 안 그랬지만 종천 의원이랄지요, 서른 의원이랄지 비명계 의원에서는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도 한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 뭐 의견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예. 그것이 이제 이번에 이제 표로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도 이재명 당대표 이제 앞으로 과제 숙제는 이것을 극복하고 민주당을 하나로 더 모으고 또 윤석열 정권의 이 검찰의 무도한 정권에 대해서 강하게 맞서고 당당히 맞서는 모습으로서 리더십을 또 확보해야 되는 것이죠. 그동안에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그런 정치적인 모습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왔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좋은 리더십을 보일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비명계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약간 부담을 느낄 정도의 체포동의안에 반대를 표시하지 않는 걸 보였다는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그 해석에 어느 정도 뭐 왜 그러냐면 표가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조직적으로 좀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부분을 또 인정을 하고 또 당대표로서 그러한 그 리더십을 통해서 포용하고 같이 가는 또 민주당의 큰 그림을 만들어가는 것이 당대표이고 또 예. 우리 민주당의 지도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